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이 밤탱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작가는 누구예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오늘 책을 디자인도 이뻐요. 제가 본 책 이쁘죠? This is Hidink. This is Hidink, 희동구. 요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외국 책인데 요 시리즈 다 이게 좀 이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 근데 보이나? 되게 표지랑 안에 그것도 되게 이쁘다. 그쵸.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 실베스타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을. 그래서 요거는 인터뷰 집이에요.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 두 개를 갖고 요번에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은 시작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프란시스 베이컨은 요런 작품들을 그렸었어요. 우리가 유튜브 하면서 그때 굿즈 할 때 나왔었잖아요. 그 책 마그네이시랑 그 포스터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그리고 리움미술관 할 때도 나왔던 작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익숙한, 우리한테 익숙한 작가인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얘기죠. 그렇죠. 영향도 있었고 인기도 있고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뭉개진 그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할 거고, 네,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인생과 작품 깔끔하게 두 개로 1, 2부로 나눠서 할 거고, 인생도 별로 안 길어요.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인생. 일단은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90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은퇴한 군인, 그러면서 이제 말 조련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강철 사업가 집안의 상속녀였대요. 강철 집안? 강철, 포스코 이런 거요? 포스코 이런 거. 네. 그렇고, 진짜 예술가 집안은 아니네요. 완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마초적인 면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강한 남자로 크기를 좀 원했는데, 베이컨은 좀 그러지 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자기를 엄청 혐오스러웠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고, 그리고 14살 아니면 16살 때 이 책에, 어떤 책은 14살, 어떤 책은 16살이라고 나왔어가지고, 그때 어머니 속옷을 입어봤었대요. 그러다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부터 그런 좀 성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남달랐던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곳저곳 떠돌면서 이때부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 오른쪽 그림 왜 넣으신 거예요? 오른쪽 그림 이제 막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삼촌이랑 지내게 되는데, 그때 베를린에서 같이 지냈거든요. 네. 가장 좋은 호텔에서 지냈대요. 근데 이 그림이, 이 책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써있진 않았는데, 이 그림을 봐서는 삼촌이랑 베이컨이랑 이제 같이 동성애적인 게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악대를 좀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삼촌한테. 이 책의 사파로 딱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심상치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아직까지 뭐 이때는 별로 베이컨이 예술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파리로 가서 지내게 되거든요. 삼촌이 다른 여자 만나려고 베이컨을 떠난대요. 그래서 그때 베이컨도 파리로 가는데, 이때 이제 파리 하면 또 예술의 도시잖아요.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미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마음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 베이컨이 봤던 뭐 그림이나 영화의 장면 같은 거예요. 요거를 왜 굳이 넣어놨냐, 나중에 요 이미지들이 작품 속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컨 좀 특이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봤었던 이미지들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해요. 요 말이 뒤에 가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어쨌든 이렇게 좀 다양한 거를 보면서 지내다가 근데 이제 오른쪽 거는 피카소 그림이고 왼쪽 거는 뭐예요? 영화 포템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저 얼굴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 재생산을 한다는 게 저런 걸 보고 자기가 해석해서 그린다는 뜻이. 그쵸,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냥 합성하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해석, 이 사람한테는 약간 해석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 이미지를 생산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요. 인테리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베이컨이 직접 디자인한 가구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 어떤 과정으로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됐는지는 이제 책에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사람이 전문적인 이제 미술 교육을 받진 않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처음에 전시에 그렸던 그림이 십자가의 못 박힘이라는
그림이에요. 엑스레이 그림. 그렇죠. 엑스레이 네. 같죠. 요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이 아트나우라는 책에 실리면서 되게 유명세를 조금씩 갖게 된대요. 또 베이컨이.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초기에 그렸던 작품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좀 길긴 한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부모님이 화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보면 그쵸.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나중에 태도 바뀌네. 근데 태도가 바뀌는 게 이게 되게 돈을 벌고 일단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어머니 아이고. 또 아버지는 경주마 조련사였는데 또 여기 보면 또 동성애적인 게 나와요.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 근데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성강 하면서 이런 거를 알았다. 또 본인이 직접 한 인터뷰의 내용을 따온 겁니다. 이렇게 또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런던으로 넘어오는데, 이때 이 사람이 천식이 있어가지고,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예비군이면 군대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천식이 있어서 그렇게 군대는 안 공익. 가. 공익으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공익으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군대는 안 가고 작품 활동을 하면서 좀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이 좋았다. 운 좋게 이제 작품이 인정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준도 되고 되게 호화롭게 런던에서 생활을 했다고요. 맨날 이렇게 파티하고 막 립스틱 바르면서 이렇게 파티에 나가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미술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여기는 피터 레이시는 뭐냐? 사귀었던 남자친구예요. 아. 베이컨이 1952년에 이 피터 레이시랑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애가 좀 과학적인 성적 취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또 때리고 맞고 막. SM 이쪽. 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또 잘 맞았나 봐요. 베이컨이랑. 그래서 어쨌든 진하게 좀 연인 관계를 맺었었고, 이 레이시가 또 베이컨이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왜지? 그림이 남아있는 게 많이 없대요. 이 시기에? 예, 예. 아. 남아있는 게 많이 없진 않은데 많이 망가뜨렸대요. 피터 레이시가. 그리고 요 풍경 속 인물의 습작, 이게 피터 레이시의 그림이죠. 그 사람은 저게 그림이에요? 네. 근데 자기는 그리면서 남을 못 그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몰래 그린 거예요. 무슨 베이컨이 아, 예. 그러니까 몰래 그린 거. 베이컨이 그린 거예요? 베이컨이 그린 거. 그러니까 베이컨이 그러면 여기 그 주인공이 피터 레이시예요? 그쵸. 아하. 그리고서 이 사람이랑 같이 여기 탕헤르라고 네. 이 지역에 같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스페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나코에 있는 거. 모나코에. 모나코에 있는 탕헤르라는 지역에 가서 뭐 같이 휴양도 하고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근데 이 지내면서 좀 웃긴 게 베이컨과 레이시가 약간 좀 이렇게 때리고 과학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침에 이게 맞아가지고 베이컨이 길바닥에 누워있고 막 뻗어있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됐었다고 그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지 다이어는 다른 남자친구인데 이 사람은 좀도둑이래요. 좀도둑. 좀도둑이랑 근데 좀도둑이랑 사귀었어요. 연인 관계였어. 도둑이면 도둑이지 좀 도둑. 그러니까 대도는 책에 아니야. 그렇게 써있어요. 좀도둑이라고. 좀도둑이라고. 그래서 베이컨의 집에 뭐 훔치려 왔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마음을 훔치게 된 거죠. 뭐 드라마 만들어야 되겠는데. 조지 다이어가 이제 베이컨의 마음을 훔치게 된. 그래서 이 조지 다이어 그럼 좀 도둑이 아닌데? 대도인데 그 정도면? 마음 사냥꾼이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둘이 사귀어가지고 이 남자애가 이때 당시 30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왼쪽에 베이컨은 몇 살이었어요? 베이컨이 대략적으로? 1900 아까 몇 년생이더라? 잠깐만요. 1909년생이니까 와 그럼 뭐야 몇 살이야? 50살이에요? 50살인가? 57? 그러네. 거의 뭐 아들뻘. 그러니까. 아들뻘의 남자랑 이제 연애를 했네요. 그래서 베이컨은 이 조지 다이어 보고 자기가 만난 남자 중에 제일 아름다운 남자라는 수식어를 붙일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또 연애를 했는데, 그래서 초상화도 많이 그렸었어요.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아름다운 남자를 그린 것 치고는 사진에 딱 보고서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그린 거지. 사진 속에 이 배경 있잖아요. 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아마 작업실일 거예요. 작업실. 그죠? 되게 어지럽혀져 있다. 이 사람이 또 뒤에 나와요. 이 사람의 작업실에 대해서. 어.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흥미롭네.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렸고, 얼굴 보면은 이 얼굴 좀 잘 기억해줘요. 이 옆모습, 이 사람의 옆모습이랑 뭐 이 얼굴 좀 잘 기억해주세요. 왜냐면은 뒤에 좀 닮았어 확실히. 이렇게 되는데 슬픈 일이 있어요. 이때 조지 다이어는 이제 좀도둑이잖아요.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베이컨한테 많이 의지를 했었던 거예요. 그렇겠지. 의존적인 거였죠. 근데 그래서 언젠가 베이컨이 자기에게 흥미를 잃을 거다 이런 불안감에 좀 지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실제로
베이컨이 좀 잔인하게 모질게 좀 돼 있었나 봐요. 조지 다이어한테. 그리고 좀 뭐 자주 싸우고 막 이러다가 둘이 갈라서기로 딱 해가지고 조지 다이어가 그 충격에 자살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조지 다이어가 어떻게 죽었는지 순차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베이컨이.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 모습, 뭐 살짝 병기는 알아볼 수 있겠다. 살짝 굽은 등, 그리고 세면대에 이제 토하고 있는 거. 약물 과다 복용했으니까 토하고 있는 거죠. 세면대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좀 그림에 보면 재밌는 게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화살표가. 그쵸? 네. 화살표는 골프 교습 책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었대요. 이미지에. 네. 사진 같은 거에. 네. 그거에 착안을 해서 넣었다고 하네요. 의미가 뭘까요? 이 화살표는 그림의 감정적이고 극적인 부분을 무디게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넣은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걸 무디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어쨌든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왕성한 연애를 하시는데 와, 이분 진짜 보면 70년대 영국의 의자왕이네. 그쵸. 70년대 중반까지는 좀 뭐 죄책감과 슬픔에 지내다가 그 다음에 존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연애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또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데 여기도 화살표 있네요. 두 개. 그쵸. 있죠. 네. 근데 이 존 에드워즈가 연인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친구 같은 또 존재였대요. 그래서 이때 그림 보면은 조금 뭐 얼굴이 좀 그전처럼 뭉개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는 안정되고 좀 더 밝아요. 밝고 그쵸. 그 앞선 그림들이랑 보면은 다르죠. 약간 느낌이 확실히 요런 배경이 거 어둡고 약간 그로테스크한 게 있는데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그나마 있었는데. 좀 형체가 좀 보이고 다리 꼬는 모습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 70년, 80년대부터 풍경화를 원래는 잘 안 그렸는데 풍경화도 좀 그리기 시작했대요. 풍경화는 이제 뒤쪽에 하나 있는데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베이컨이 92년도에 죽거든요. 92년도니까 1909년부터 하면 83세? 요 정도 때 죽는데 베이컨은 이게 팬들이 엄청 많았대. 젊은 층으로부터 팬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작가 중에 데미안 허스트라고 영국 작가가 이 베이컨의 엄청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을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베이컨의 작품을 또 많이 봤다고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컨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작가였다. 이렇게 해서 짧게 인생을 마무리를 하고 인생 마무리했어요? 끝이에요. 굉장히 짧죠. 아니 지금 연애사만 얘기한 것 같아. 전 남자친구들 정리 뭐 이런 거. 제목을 바꿔야겠네. 연애 이야기. 베이컨의 연애 이야기로 바꿀 거 그래요. 연애사. 연애사에 대해서 짧게 받고 이제 진짜 중요한 작품에 대해서 좀 볼 건데